예,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지역화폐에 관해서 발제하실 송 교수님하고 또 토론하실 박 의원님, 그 다음에 박상현 진행님, 아주 중요한 걸 모셨는데 우리 회원들이 전부 모여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토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토론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발제는 인제대 송지연 교수님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지연입니다. 부산 사회적 경제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 지역 카페는 이제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이슈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많은 또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보다는 실제로 언더에서 돌아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부산 지역카페는 지금이라는 내용을 적었고요. 차례는 지역카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 지역카페의 동백전을 진단한 내용들, 그 다음에 부산 지역카페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카페라는 게 뭔지 한번 우리가 스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역카페는 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사적 통화나 대한 통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등장 배경은 항상 지역의 경제가 위기가 오거나 피폐화됐을 때 항상 이 지역카페라는 말들이 대두가 됐고요. 지역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지역카페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도 자본이 많이 돌기 때문에 지역카페가 필요한 만큼 그렇게 자본이 고갈되지 않아서 그 지역카페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일단 지역 경제에 위기가 오거나 지역 경제에 피폐가 생기면 항상 지역카페라는 말이 대두가 됐습니다.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든지 공동체 보건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지역 카페를 다루게 됩니다. 성격은 말 그대로 강제 통용력이 없습니다. 법정 카페 같이 강제 통용력이 있으면 뭐 사람들이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그 조건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일종의 상품권이나 이런 형식으로 봐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리고 사용처의 한계가 반드시 있고요. 지역 카페 참여자들이 사전에 나도 참여하겠다라는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자화폐라든지 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인해 가지고 그렇게 참여자들이 내가 참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요즘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IC카드 기반의 지역 카페 같은 경우에는 IC카드 가맹점이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행 이제 올 7월 달에 발의가 됐던 제정됐던 지역 카페 법에 의해서 또 무조건 가맹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약간 뒤처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228개 지자체 중에서 기류화폐를 발매를 하는 곳이 거의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전자화폐라든지 이런 모바일 화폐를 쓰는 데가 10%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그 현금으로 인한 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맹점 등록을 무조건 하게끔 만들어둔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동백전이라든지 인천의 EM카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 전자화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하게 되었죠. 일단 발행 조직은 공동체 화폐로서 사회적 목적 단체나 지자체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폐 특징은 뭐 제가 이 발제 자료는 넣지는 않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저런 목적과 운영 주체 범용성이라든지 규범성이라든지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역 화폐의 용어에서도 기본적으로 공동체 화폐나 보안 화폐,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는 저런 화폐를 많이 씁니다. 특히 이런 가치 절감 화폐 같은 경우에는 자유화폐 이론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하게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를 빨리 올려주는 화폐들을 유럽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아무도 이 지역 화폐에 대해서 입학을 할 수 없는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보통 이런 학회를 쓰는데도 공동체 조직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발명한 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저런 이제 가시적합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태적으로는 지폐나 카드, 모바일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지역순환 경제의 목적을 두고 발매를 합니다. 방법은 중앙집권, 현관, 분산형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바우처형 보안화폐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정부 주도형 지역화폐 대부분이 저런 바우처형 보안화폐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 노원에 있는 노원이라는 이제 블록체인 화폐인데 실물 경제에서 사용을 하고 봉사라든지 이런 비실물 경제의 부분에서도 같이 호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화폐들을 하이브리드 화폐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생 배경은 19세기 초에 자연 이제 불평등에 대응해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지역 화폐는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코목스밸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쪽이 원래는 항구 도시이고 그다음에 목재 산업이 되게 크게 발달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코목스밸리 안에 이제 미국의 육군 항공대가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완전히 개멸이 된 상태였죠.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자기들의 이런 내부적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레츠 시스템이 개발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역 화폐의 큰 흐름으로 오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제 대두되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도 이제 2008년도에 국제 금융위기 발생을 하면서 중앙통화체제에 대한 불신에 의해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됐고, 거기에서 중앙을 믿지 못하니 자체적으로 우리 공동체끼리 화폐를 움직여보자 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지역 화폐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쪽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를 근원해서 이 동남아권에 있는 지역 화폐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약간의 투기성의 자본으로서 많이 인식되고 있어가지고 블록체인 본연의 그런 기술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 내 자기 완결적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걸로 목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 실패의 결함 보완이라든지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300개가 넘는 지역화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오면 지역화폐를 준다든지 이런 수단을 해서 지역화폐 공동체 교환의 목적이라든지 환경 개선의 목적을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형으로 이 지역화폐가 발명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소비 위주로 가게 되고 깡의 위주, 깡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지역화폐는 로버트 와인이 만든 노동 바우처로 시작을 했고요. 이게 타임 달러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제 노동 일시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 노동의 화폐로 개발된 게 이제 로버트 와인의 노동 바우처로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9년도에 97년도 그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후에 그 대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발적으로 모여서 캐나다의 레츠 시스템을 벤치마킹해서 그 한반 레츠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과천 품앗이라든지 송파 품앗이 해가지고 지역 공동체 화폐로 확산이 되었다가 2010년도에 이 품앗이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서울 전지역도 전체 거의 다 개멸된 상태로 지역 화폐가 됐다가 지금은 또 제로페이를 이용해가지고 서울페이가 지금 한참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쪽은. 지자체 발행을 통해 가지고 한국형 정부 주도형 지역 화폐의 시초는 성남의 이제 성남사랑 상품권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재래시장 그 특별 보호를 위해서 이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이 이제 이 상품권을 만들었고요. 초기에는 이제 재래시장에 한정을 했다가 차후에 이제 지역화폐의 지역 자본의 이제 유출 방지라든지 지역 순환 경제 목적에 따라 가지고 가맹 업종을 넓혔습니다. 2006년도 20억으로 발매를 시작했고요. 2020년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1,399억 원을 일반 발행을 했고, 정책 수당으로 685억 원, 그다음에 코로나 지원금으로 이제 1,433억 해서 올해까지 약 한 3,517억 원 정도를 발행을 했습니다. 지류 가맹점이 14,000곳, 모바일이 15,000곳, 그다음에 카드 가맹점이
45,000곳 해가지고 성남시는 이제 거의 전 지역이 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청년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들을 좀 더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그 훨씬 이 지역에 대한 순환 목적이 강하게 돌아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019년도에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그 자연어 성장 핵심 종합대책 정책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형 지역화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천이염인데요. 2018년도 8월에 이제 인천어 카드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광역화폐로 시작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이 32,000명 정도 시작했을 때 그 한 6개월 동안 32,000명 정도밖에 안 되다가 2019년 4월에 이제 인천이염으로 변경을 하면서 각 기초지자체에서 카드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광역 기초 연동형 중층 서비스 시스템을 구현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인천시하고 그 개발사 공동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 비용이 상당히 낮출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증 자체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천의 교통공사라든지 관내 공기업이나 그 관공서 사원증도 전부 다 해당 지역구에 있는 지역화폐로 사원증이 발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 의원은 이제 무조건 인천이염 카드로 그 이제 시의원증이 이제 발급이 돼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2조 4천억 원을 발행했고요. 전국에서 제일 많은 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역은 브리스톨이라든지 독일의 이제 킹가오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 있는 이런 지역 화폐들은 그렇게 발행 규모가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500억이나 100억 이하의 지역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가맹점 수도 작고 유통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유통 비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을 해내 가지고 활성화가 못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형 지역 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행정학회에서 인천이염을 전 세계 최우수 지역화폐 사례로 꼽을 만큼 한국형 정부 주도형 지역화폐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저성장과 급격한 임금비, 임대료 상승을 해가지고 소상공인 경영이 부담이 되고, 지역 자금의 이제 여기 유출 방지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화폐가 동백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토론회와 구분별 발행 수요조사, 그다음에 추진단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양은 그냥 단순한 상품권 형태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 방향은 뭐 어느 지자체의 지역화폐 조례라든지 내용과 같이 아주 우수합니다. 지역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 모델을 구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역 내 생산액과 재정 지출이 지역에 다시 돌아오는 부산형 지역화폐라는 모토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발행 모델은 1차 유통만 가능한 상품권을 먼저 발행을 하고, 재유통 모델은 직가맹점 모집을 통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고 단계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발행 유형은 원래는 이제 충전형 선불 카드 플랫폼이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 결제를 득하는 순간에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충전 선불 플랫폼으로 되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안에서 이제 나중에 차후에 좀 디테일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역화폐는 아시다시피 이런 광역권 화폐보다는 기초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화폐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역권을 하게 되면 광역의 시장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부전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전시장이라든지 서면 같은 이런 상권 중심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광역 화폐를 사용했을 때 그 역의 번외 지역들, 그러니까 뭐 사상이라든지 강서, 뭐 사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중앙 상권에 와서 돈을 쓰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다시 제초돼야 되는 기초에서 돌아가야 될 돈들이 광역의 중심 상권에서 소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지역 간의 이런 기초지자체 간의 그런 경쟁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이제 주변부에 있는 중심지가 아닌 주변부에 있는 상권들이 유통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광역 카페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발생을 많이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역 카페라는 부분이 이 정부 주도형 지역 카페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야 될 목적들이 뭐냐면 이 상권 자체 그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사용하게끔 해서 이제 그 매출 증가를 통해서 지방세를 늘려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원래 전국은 지방세까지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 카페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주변부에 있는 시장 상권들이 망해가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중소상공인이라고 치지는 그 기준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그 종업원의 수입니다. 종업원의 수에서 그런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잡혀다 보니까 의사도 소상공인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는 분이 의원입니다. 병원입니다. 병원이다 보니까 실제 그동안 가처분 소득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임플란트라든지 치과 치료라든지 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돈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약방에 가서 그 보약까지 지어먹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카페가 노렸던 이런 진짜 서민 경제, 모세혈관에 있는 서민 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돈을 잘 버는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캐시백이 10%를 주었던 이제 4월 달까지만 해도 실제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학원과 병원이었어요. 왜냐하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교육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산이 이제 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애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인석을 하는 게 부산에 있는 학부모들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학생들한테 돈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일단 보습이라든지 입시학원에 가장 많은 돈이 동백천에서 쓰였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치과라든지 한의원, 뭐 피부과 이쪽에서 돈이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 인구 비율에서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몸이 아프신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처분 소득이 있는 노인들이 동백전의 10% 인센티브를 가지고 좀 더 자기한테 이제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고요. 동백전의 추진 일정상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카페 정책위원회가 발행되기 전에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시에 의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한 지역카페 아카데미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지역 시민들한테 지역카페의 근본적인 취지라든지 지역카페가 왜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지 왜 우리가 지역카페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그냥 10% 캐시백만 쓰면 됩니다라고 홍보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편익이라든지 자기 효용 증대를 위해서 지역카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 지역카페 캐시백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쓰지 않는 그런 구조의 그 아주 잘못된 지역카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관주도의 지역카페, 정부주도의 지역카페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백천 현황을 보시면 일단 8월 달까지 조사된 내용인데요. 84만 8천 명, 현재는 이제 86만 명입니다. 80만 명입니다. 예. 그 발행액도 지금 1조 2천억으로 늘었고요. 결제액은 그 당시에 이제 8월 말 조사까지 이제 9,700억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안에 캐시백 돈이 인센티브가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동백전 가입자 수는 4월 달까지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5월 이후로는 거의 이제 수평선을 그리고 나가고 있죠. 왜냐하면 4월 달까지만 해도 캐시백이 1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달로 넘어가면서 그 발행 한도와 캐시백 한도가 이제 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편익이 안 가는. 그러니까 6%대로 그 퍼센테이지를 떨어뜨리니 신용카드에서 주는 그 서비스런 그 캐시백 한도가 거의 유사해지는 거예요. 포인트 비율과. 그러다 보니 그러면 나는 이제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신용카드에서는 신용 쓰고 신용 한도가 늘어나는데 동백전 같은
선불 충전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 현금을 넣어서 뽑아내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는 이제 이런 비율들이 상당히 낮아졌고요. 발행에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쓰는 충전액도 이제 4월 이후로는 거의 하향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결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동백전 전체 이때 8월 달까지 조사한 인원이 84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충전해서 쓰는 사람이 41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인원들이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캐시백 비율이라든지 실제 자기한테 들어오는 편익보다는 이제 뭐 굳이 나중에 60%를 써야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카드에다가 현금을 넣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지속적으로 내가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약간의 10%라든지 5%의 비율만으로도 충분히 쓸 가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해가지고 월 평균 1,350억 정도를 5월 달부터 쭉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업종 대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이런 실생활,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지 식음료 부분에 가장 많은 비용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의료, 보건, 그 다음에 쇼핑입니다. 쇼핑 부분에서도 좀 유의미한 부분들이 뭐냐면 편의점을 많이 씁니다. 이제 그 편의점에 사용하는 비율과 제가 따로 이제 또 분석한 자료를 보면 부산의 흡연율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수가 있다. 동백전. 그렇다 보니까 부산의 흡연율과 편의점 사용률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게 있어요. 패턴이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슈퍼마켓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담배를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담배를 갖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조건들이 편의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하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교양문화 이런 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표도 보시다시피 지금 동백전 구군별로 이제 결제를 보게 되면 부산지구가 가장 몰등이 높습니다. 이제 서면이라는 중앙 상권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부전시장이라는 광역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가장 핵심 지역인 부산진구에서 가장 소비율이 높고 이 부산진구는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카드를 쓰는 사람들의 그 추계를 살펴보면 부산시 전역에서 다 서면에서 씁니다. 심지어는 자기 화폐가 있는 동구 사람들도 충전을 해서 이 서면에서 돈을 쓰는 패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돈을 씁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 보면 이런 광역권의 그런 주 상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체 그 광역권에 있는 전체 소비 수준들을 소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제 수렴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 사용률과 동백전의 사용률을 이제 비교 분석한 건데요. 파란색은 2019년도에 부산의 이제 1인별 개인의 이제 카드 사용률이고 주황색은 2020년도에 신용카드 사용 비율입니다. 그 옆에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동백전의 금액 사용 비율인데요. 실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전국 신용카드 사용률 2019년도, 2020년도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언택트가 딱 되는 이 시점에서 2020년 시점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균일하게 12.8% 정도의 소비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비율과 부산에서 발생한 이 차이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동백전에 이렇게 사용된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부산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지고 부산 내에 돈이 많이 돌았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그래서 동백전이 실질적으로 이 부산의 경제에서는 큰 도움을 줬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끼쳤지만 2차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돈을 수렴한 부분들이 두 번째로 아까 많이 높았던 의료나 보건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사나 그런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지는 않거든요. 백화점을 사든지 이렇게 이제 외부에 마트 가서 사든지 이렇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차적인 소비 부분에서 지역 내에 승수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유출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7개의 대형 백화점과 그다음에 36개 넘는 이런 대형 마트들이 각 지역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부산 관내에 범위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 여기로 바로 당일 정산돼서 출금이 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 약 14억이라는 돈을 벌어도 실질적으로 연내 연말에 남아있는 돈은 14억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이 번 돈의 10%도 안 되는 거예요. 1%만 딱 놔두고 그냥 다 외부 여기로 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2차적인 소비 그리고 지역 화폐가 누려야 되는 그런 지역 순환 경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부산은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 화폐의 구현 방향을 보면 현재 운영 대행사가 맡고 진행을 한 부분에서 네거티브 사용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금 구현되지 않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계 원인에서 또 보면 지역 화폐의 추진 배경이나 무관한 예산 소진 정책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부서장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산 떨어지면 안 하고 예산 있으면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예산 소진형 사업이다 보니 지역화폐가 아까 맨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화폐 기본 방향이 들어있는 지역 선순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 부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집행부의 의식 자체가 이런 예산 소진 사업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화폐의 기본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백 중심의 이런 소비 대체 수단으로 홍보를 지속했고요. 10%로 계속 나가는 그런 부분만 홍보를 했었고, 지역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달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결성이 돼서 6월달부터 회의를 시작했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안에 이제 원래 지역화폐 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전문가라든지 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대의민주주의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거의 거수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시 정책에 대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그것도 선별을 시에서 했어요. 그런 위원들의 선별 자체를.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민간 거버넌스라는 보다는 그냥 시에서 이제 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구조를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역화폐 실행조에 대한 사업인식의 문제점, 그 다음에 기존 지자체와 민간 거버넌스가 철저히 배제된 지금 이 관주도의 정부 주도형 이제 지역화폐의 모습을 띠고 있는 동백전이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광역화폐 보완을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이런 서비스 중점 구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 4조 2천억의 정책 자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이라든지 교육 수당 같은 걸 발행할 수가 있는데 부산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기초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화폐 또 그런 수당들은 또 별도의 이제 지불 수단으로 그런 이제 혜택을 보는 이제 계층들한테 이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백제는 광역화폐로서의 그냥 발행 기능, 광역화폐로서의 발행 기능밖에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광역권의 재난 지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뭐 이게 이제 광역화폐이긴 하지만 은행의 체크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파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예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카드 발행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그런 걸 보면 지역화폐가 지역 공동체 보편적 수단이 돼야 되는데 어떤 특정 금융의 특정 그게 가능한 사람들만 되는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 선택 자체가 이 수단 자체가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선불 충전을 카드입니다. 그거는 그냥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아무나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금만 있으면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융에 있는 하이브리드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금융에 이제 약간 금치산자라든지 개인 파산자라든지 금융이 어려운 사람들은 아예 이 자체 카드를 갖다가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 시민임에도 동백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IMF라든지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개인 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업을 하다가 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서 주는 10%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아주 그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라서 처음에 이제 우리 추진단에서도 그 부분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었고
이런 수단 부분에서도 시민들을 차별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지만은 결국은 은행의 이제 그런 체크카드로서 발행이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화폐 추진단 단계에서 이제 문제는 뭐 우리가 요즘 뉴스에서 늘 볼 수 있는 거로 체크카드라든지 부분 연계 불가라든지 콜센터 이용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앱은 솔직히 뻑이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은 보통 핸드폰을 껐다가 켜면 다시 잘 되든지 하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제가 안 된다든지 마그네틱이 손상이 됐다든지 IC칩이 손상이 됐다 하면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동백전 센터에다 전화를 하면 은행 카드 쪽으로 다시 콜센터를 넘겨줍니다. 이런 식의 이제 일원화되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지역화폐 그 기본 계획에도 이원화시키지 말라고 몫이 박혀 있지만은 이제 편법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바일 중심으로 이제 흘러가는 이 보조수단이 주수단화되는 그냥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KT 운영 대행사인 KT가 이제 이런 언론들에서 야 이렇게 너네가 협약서를 이렇게 해놓고 왜 준수하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다 이행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 카드가 빠져 있습니다. 아까 맨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동백전의 주 수단은 카드입니다. 동백전 카드로 사용을 하지 모바일로 결제하고 하진 않습니다. 모바일 결제는 11월 이후에 지금 이제 탑재가 됐고요. 그 전까지 주 수단은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진행이 된 온 그런 순간에서 이행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뭐냐면 카드도 앱상에서 결제가 이제 취소가 되든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지금 또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행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만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행이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모바일 결제에 대해서만 다 이행이 된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카드가 그렇게 이행이 된다고는 절대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언론에다가 공표를 하고 언론에다 홍보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다 카드 부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11월 20일 날 시작된 이런 모바일 결제가 아시다시피 지금 동백전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거를 이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백전에 이제 법인카드. 왜 법인카드를 넣었었냐면 기본 계획 안에서도 개인 같은 경우는 6%에서 10% 인센티브를 주고 법인카드에서는 2%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이 또 다른 법인에 가서 돈을 썼을 때 동백전이 2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발행이 안 된 상태인데도 발행이 곧 될 것처럼 이야기를 막 하고 있고요. 관광형 동백전 같은 경우에도 원래 취지는 이 관광형 동백전을 놓은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부산역이라든지 김해공항, 그 다음에 뭐 노포 버스터미널에서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부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채널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유입을 좀 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일회용 카드. 지금 동백전 앱을 열어가지고 관광형 카드 메뉴를 누르면 은행에서 산 카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BC카드, 일회용 카드.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아무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용카드를 쓰지. 그런 것처럼 그냥 하는 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와 운영대행사가 손을 잡고 지금 동백전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센터는 아예 이제 설치도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이제 뭐 그전에 그간에 이제 진행되어 왔던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 했나 안 했나를 이제 봤는데 실제 안 한 부분들이 워낙 많았고 지금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지역화폐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그 기능 구체화 후에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오픈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판매점이 수수료를 8% 내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수수료의 그 몰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천이나 이런 데는 몰에 수수료가 없습니다. 결제 수수료도 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도 내야 되고 운영에 대한 입점 수수료도 내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라서 솔직히 나중에 누가 들어올까? 그냥 우리가 이행대로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지역화폐몰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이게 이제 동백전의 시스템인데 동백전 앱을 처음에 딱 깔게 되면 요런 화면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포인트 그 회원 가입이라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포인트 회원 가입에 대한 동의를 한 다음에 이 동백전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구조냐면 지금 시민들이 쓰고 충전하고 있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는 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현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카드의 포인트 회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BC카드 포인트와 하나카드 포인트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들어가는 돈 자체도 은행들의 포인트로 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 인센티브가 없어. 내가 안 쓸래. 그러면은 이 동백전 카드를 썰어버렸어요. 가위로 잘라버려가지고 동백전 카드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동백전 앱을 켜보면은 제가 이제 돈을 쓰면서 받았던 캐시백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1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안 쓴 캐시백이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5년이 지나면 누구한테 떨어지냐면 그 카드사한테 낙전 수익으로 돈이 다 돌아갑니다. 그거는 우리 세금으로 들어간 돈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안 쓰면 해가지고 낙전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T는 실질적으로 카드를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통신회사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통신회사고 KT가 유일하게 금융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제로페이 시스템입니다. 제로페이 시스템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계좌간 이체 시스템이에요. 은행의 내 계좌에서 그 상점의 계좌로 돈을 이체를 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통신회사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안성도 있어야 되고 안정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KT가 제로페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카드는 배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냥 바로 결제 처리, 매입 처리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KT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카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KT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KT가 누굴 데리고 왔느냐면 하나카드와 부산은행, 지금 이제 농업까지 데리고 왔죠. 데리고 온 상태에서 그럼 돈은 누가 관리하냐면 지금 세틀뱅크라는 또 돈을 갖다 우리 충전을 한 그 돈을 관리를 해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이쪽으로 넣어주는데 5월 달부터는 요 포지션에 이제 부산은행이 들어가면서 부산시 계좌로 넘어가 있는 상태죠. 하지만 결제 처리를 KT가 부산은행 하면 부산은행 계좌가 다시 세틀뱅크로 넘어와서 세틀뱅크에서 다시 카드사랑 은행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 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협약사항에서는 부산시 계좌로 이전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언더에서 돌아가는 구조는 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포인트를 이제 결제를 할 때 우리가 가맹점에서 동백전으로 결제를 하면 그 가맹점에는 이 결제 포인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충전했던 은행 포인트라든지 BC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냥 우리가 가장 포인트를 많이 주는 BC카드 포인트나 신한카드 포인트나 하나카드 포인트를 많이 주는 데 가서 신용카드 꺼가지고 만들어진 포인트를 그냥 쓰는 거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세금으로 10%의 포인트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동백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내 돈 넣었으니까 내 돈이 여기 들어있는 거구나. 원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실제로 내가 보이는 그 금액은 은행의 포인트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포인트지 실제로 내 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면 동백전이 어떤 구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러들이 그때 많이 생겼죠. 초반에. 왜냐하면 동백전하고 세틀뱅크하고 카드사 간의 데이터 트래픽 증가해 보니까 에러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처음에 카드만 발행하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내는 부분들이 카드를 발행하기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부산행이 되자마자 부산은행 국세통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10%로 계속하는 이런 홍보 방향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개선하고자 하면 지금 현재 주무부서인 이제 이 소상공인 지원과를 솔직히 업무에 배제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이제 시의회 사무행정감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이 담당 주무부서의 장이 이 지역화폐 무용론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진행한다고 하면 일자리 식속 속에 이제 통합 TF 형태로
각 부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 카페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영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을 구성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향후에 동백전을 이제 3년 연속 계약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가. 이제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 체제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용은 많지만 이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